예, 그리스에 대해서 또는 심층 해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가 원래 그 꽤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뭐 제조업도 굉장히 지금 어제 우리 그 오정원 교수가 와서 하는 얘기가 제조업이 7%라거든요.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7%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뭐 관광, 미nie품 이런 제조 회사 정도 말고는 이제 공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그동안에는 유로화의 뭐 단일 통화 이런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가 왜 진짜로 망했는지. 빠빤드루의 사회주의 때문에 망한 것이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 오춘호 위원의 긴급 진단입니다. 그리스는 왜 망했나. 진짜 이유를 살펴본다. 오춘호 위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 얘기한 거 맞잖아요. 네, 지금 네, 제조업 그렇습니다. 근로자비 7%밖에 안 했나는데 옛날에 한때 괜찮았다면서요. 네, 그리스는 원래 뭐 트로이 목마를 만든 그런 어떤 그건 뭐또 옛날 얘기. 예, 그런 어떤 그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1950년대 때부터 예. 그 자동차를 만든 그런 어떤 이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예. 그림이 1957년에 남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트럭입니다. 1957년입니다. 예. 우리나라 6.25 전쟁 거의 직후. 네, 그렇죠. 당시 그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은 뭐 일본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실제로 뭐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였는데 이미 그리스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면서요? 물론 수십 개가 됩니다. 그 수십 예. 개의 어떤 그런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버스도 만들고 트럭도 만들고 특히 자동차 종류는 다 라인업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훨씬 앞서가게 이 위성이라든지 심지어 항공기까지 예. 그런 걸 제작하겠다고 어떻게 나서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그 기업들의 어떤 소위 기업가 정신이랄까요? 그게 어떤 살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남코라는 자동차는 중국에 수출도 했다면서요? 예, 이 회사는 중국까지 수출하고 나중에 결국은 국영기업으로 국유화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리스에 보면 원래 뭐 그리스라는 게 뭐 그리스라는 게 모든 문명의 씨앗이 거기서 나왔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을 딴 아리스토텔레스 공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실제로 그리스의 어떤 그 공대 역사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예. 아테네 공대만 하더라도 180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테네 공대의 나이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MIT나 독일의 아헨 공대. 뭐 베를린 공대, 100년 역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아테네 공대는 이미 180년 됐고요. 예.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공대도 거의 100년에 가깝습니다. 원래는 아리스토 대학인데 거기 공대를 만든 게 한 100년에 혹시 가깝습니다. 피타고라스 수학과는 없나요? 피타고라스 대학은 듣지를 못해봤습니다. 피타고라스 대학도 있을 만한데. 예. 그래서 여기서 또 1950년대 이후에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예. 그 공대 그 저력이 결국은 기업가들을 만들고 그 어떤 산업을 키우고 제조업을 키웠습니다. 예. 물론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섬유, 선박화, 섬유도 좋았습니까? 예,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특히 엔진을 만드는 그러니까 선박이나 조선이 예. 발달했기 때문에 그 엔진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수송기계, 예. 어떤 자동차, 그다음 항공기 이런 어떤 그 기술이 많이 발달됐다고 여기십니다. 선박도 좋았고 화학도 괜찮았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예, 그리스가 아무래도 그 당시 그 에트루리안들, 로마인들의 기술이라든지 페니키아인들의 기술이 아마 전승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터키나 이슬람권의 어떤 기술도 많이 들어왔기 받아들인, 때문에 네, 그런 동서 문명의 교차로에 네.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1957년에 일본도 한국도 자동차를 못 만들던 시대에 자동차 만들어서 이 자동차 이름은 남코? 네, 남코의 무슨 뭐 준말인 것 같습니다. 뭐 컴퍼니 할 때 코인 같고.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남코란 예. 그 중국에 수출도 하고 네. 뭐 섬유, 조선, 화학, 시멘트도 강했습니다. 시멘트, 섬유 뭐. 네, 철강도 있었고요. 근데 특히
철강도 있었고. 특히 그 당시 그 나토의 해군 기지가 그리스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그런 군사 기술, 군사의 어떤 그런 그 군사와 관련된 그런 기술도 아마 그리스에서 많이 발달됐겠죠. 근데 그 제조업의 국가가 왜 지금은 제조업 근로자 인구가 7만 명, 7% 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그 당시 이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은 연 7%가 넘어서 예. 일본에 이은 제2의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예, 뭐 그런 뭐 어떤 7.3%, 예, 뭐 그런 얘기를 10% 되는 태도 있었던가. 많이 어떤 그 평을 듣는데 이걸 여지없이 붕괴시킨 거는 1980년대 들어선 파판드레우 정권입니다. 예. 파판드레우는 원래 경제학자였는데 참. 그 그리스에 와서 바로 좌파 정당에 가입하고 거기서 가부장적 경제, 어버이적 소위 어버이 경제죠. 국가는 어버이라는 거죠. 예, 그런 어버이적 경제를 주창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이념에 맞는 그런 강령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어떤 그 포퓰리즘적 어떤 그런 선동을 했어요.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네, 하버드 하버드에도 그 좌익의 흐름이 있거든요. 네, 하버드라는 학교 안에 그 마이클 샌델도 그 하버드 철학과 교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버드에는 우익도 있고 좌익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맨큐 교수가 그 하버드대 교수 하다가 예. 엄청난 어떤 그런 고초도 겪고 많은 그 아주 네. 하버드 그 좌익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출신인데 네. 돌아와서 81년부터 정권을 잡았나요? 예, 원래 74년에 우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정권의 어떤 업적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81년에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파판드레오는 과감한 엄청난 어떤 그런 소위 좌파 이념을 그 국가의 어떤 아젠다로 설정을 했죠. 뭐 대표적인 과감한이 아니고 무모한, 게 무모한, 과격한. 예, 맞습니다. 과격한 뭘 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따지는 게 어떤 그 국유화, 어떤 민영기업을 국유화한 거. 예, 과감 국유화 시키고 예. 두 번째는 우리는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농업 국가다고 하면서 비교 우위를 어떤 농업에 둔 거죠. 아마 그 당시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농업 국가로 가자고 얘기했던 모양이죠. 파판드로우가. 예, 그 아마 그리스 시장은 작은데 EU로 자기들이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EU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업 제조업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없다. 우리는 농업으로 비교 우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단순한 경제 어떤 상식적인 어떤 수준에서 비교 우위하고 절대 우위하고 다른데. 예. 이 경제학자 출신이 왜 그런 것도 잘 몰랐을까요? 근데 대개 이게 그래서 국유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웬만한 그 당시 일단 주요한 철강, 금융, 선박 등 12개 업종을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 전부를 아예 거기에 있는 기업들 전부를 국유화해버렸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국유화를 만들면서 중요한 기업들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 중심으로 그걸 하고 그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당 규제를 많이 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가 환경 규제입니다. 예. 길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 규제에서 가장 컸던 게 아테네 시에 들어오는 자동차 대수를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아테네 시 교회로 내보내는 그런 어떤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갔군요. 예. 그러면서 어떤 그 국유화 환경 정책을 펴면서 그리고 대신에 농업에는 상당한 페이버를 줬습니다. 농업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고. 예,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연금을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특혜를 줬습니다. 물론 이게 자기의 표를 찍은 그 어떤 그때 혹시 기록상 공장을 몇 개나 국유화했다 이런 게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아마 어떤 자세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2개 업종의 12개 업종의 주요 회사들은 다 국유화를 했다는 거죠. 예. 그 당시 물론 딱 당시 부실 기업을 어떤 산다는 명목이었겠죠. 부실 기업을 어떤 거둔다는 명목이었고, 그리고 어떤 그 국가의 어떤 힘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명목에서 어쨌든 어떤 그 시장 경제 체제에 의한 어떤 그런 어떤 제조업의 발전이 아닌
가부장제지 국가로서 국가가 직접 그 관리하고 농업 사회로 가면 원래 가부장 사회, 권위주의 사회가 돼요. 농업이라는 거는 별로 그 개인의 이 창조적 뭐 생각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뭐 어떤 융복합이나 혁신이 일어날 것도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우리나라도 아까 왜 농업국가로 가자 뭐 제조업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박정희 시대 때 그 서울대 변형윤 교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박현채 뭐 이런 또 교수들이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농업혁명이라는 게 뭔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적어도 7-8명이 지어야 10명이 먹고 산다. 나머지 기생계급 한 2-3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봉건시대의 낮은 농업 생산성을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아마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은 농업으로 특성화를 해야 된다고 주창한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다행히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공장이 있고 기업이 있고 현대중공업이 있고 뭐 자동차가 있고 전자가 있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빠빤드루가 결국 그리스를 망하게 한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관광이 중요해지고 올리브 기름을 유럽의 영내에 수출하는 예. 그런 어떤 그 그리스가 그 길을 걷습니다. 예. 예. 지금 사진에서 저기 나오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어. 예, 빠빤드루. 조금 이 청동가적 어떤 기질이 좀 보이는 그런 어떤 얼굴이라고 좀 느끼지. 잘생겼군요. 네. 아주 잘생긴 사람이네요. 네. 안드레아스 빠빤드루네. 빠빤드레우 아버지도 정치가였고, 총리도 지냈는가 뭐 그렇습니다. 예, 자기 아들도 예. 20세기 저기 2000년대 들어와서 다시 또 한번 예. 저기 총리를 했죠. 근데 국교화했던,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가 이제 웬만한 거는 민영화라는 지금 오다를 또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에 이 국교화했던 제조기업들을 해보고 안 되니까 다시 민영화 하려고 몇 번 트라이를 했다면서요. 예, 그 당시 90년대 당시 민주당 정권에서 그때 우파 정권이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당시 그 우파 민주당 정권이 그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해서 팔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왔는데요. 예. 한국에 와서도 우리 기업들을 팔아달라 해가지고 당시 예. 신문을 어떤 살펴보면 그 기업들이 명단이 쭉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명단을 보면 주로 뭐 광업이라든지 야금이라든지 열처리라든지 아주 그 어떤 기술 중심의 그렇군요. 그런 어떤 그 기업들을 당시 전 세계에 팔려고 했습니다. 근데 광업, 야금, 뭐 열처리 이런 회사들도 다 국유화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참. 근데 그 기업들을 거의 팔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한국의 기업도 몇 개 그리스 기업에 예.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기업들을 샀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국 기업이 그리스의 공장을 제조업을 샀다는 거는 저도 거의 못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그 당시 국영기업 민영화하는 그 목록을 들고 한국까지 왔었군요. 예, 그 리스트가 신문에 나고 그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참. 지금 또 이제 그 리스트가 어떻든 유럽이 가져갔죠. 예, 500억 유로치의 네. 재산 목록을 내놔라. 근데 그 재산 목록 보니까 참 끝내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재산 목록도 제가 이제 이 정규제 뉴스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재산 목록을 지금 작성 중입니다. 근데 별별 게 다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요. 뭐 별별 게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 예. 근데 제조업이 그렇게 망하게 되고 예. 그 제조업에 종사하던 뭐 아리스토텔레스 공대 나왔다, 아데네 공대 나왔다 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 나갔습니까? 뭐 유럽으로 다 뿔뿔이. 그게 그리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마치 그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리스가 망하고 나서 로마에 노예가 됐죠. 예, 로마의 노예가 되고 예. 로마에 어떤 그 이주한 당시 제일 많은 어떤 직종이 의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리스에서는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참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예. 그 지금 들리는 어떤 소식을 보면 한 5년 사이에 약 한 20만 명의
그리스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다고 그럽니다. 최근 5년에. 예, 최근 5년에. 그 20만 명은 주로 지금 그림이 나오는군요. 네, 이건 지금 그리스의 지금 어떤 노동력을 전체 다 보는 건데요. 예. 약 한 1080만 인구 포퓰레이션은 1080만 5197명. 예, 그 중에서 어떤 경제 참가하지 않는 경제 Inactive입니다. 비활동 인구가 580만 정도 되고, 예, 586만. 그 중에서 어떤 그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거의 356만 명이고 실업자 수가 한 136만 명. 그 다음에 청년 실업자 수가 한 64만 명으로 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20만 명, 그 20만 명을 가장 똑똑하고 젊고 그 활기 있는 그런 어떤 그 그리스인에서 지금 외신에서는 그걸 제너레이션 G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세대를 제너레이션 G. 그러니까 어떤 G는 뭡니까? 아마 그 어떤 대문자 G를 써서 그리스의 젊은 세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제너레이션 G라고 표현하는데, 예. 이게 지금 최근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브레인 드레인이다. 어떤 뭐 난민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대규모 난민 상태죠, 뭐. 대규모 어떤 브레인 드레인을 했다.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먹고 살게 관광, 식당 뭐 이런 거니까 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기술자들 중에서 의사, 이 20만 명 중에서 의사 몇 명이라고요? 의사가 지금 한 6천 명 된답니다. 근데 그 6천 명이 되는데 대부분 다 지금 독일에 취직을 해서 예. 독일에 취업을 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리스에 대한 불만이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독일에 6천 명이고 총 3만 5천 명의 그리스 의사들이 해외로 나갔답니다. 아마 아시아에서도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 한국에서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의사들은 꽤 돼요. 미국으로 간. 네. 미국으로 간 의사들은 꽤 되는데,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그리스에서 빠져나간 브레인 드레인이 2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의사만 3만 5천 명이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의사 3만 5천 명 중에 6천 명은 독일에 있다. 예. 그렇군요. 독일에 가서 약간 중동형 얼굴을 가진 사람은 터키거나 아니면 그리스겠군요. 지금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가 이런 어떤 그 인력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 독일의 임금 체계가 쉽게 또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그리스 의료 체계 독일 의료 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 예. 암 시장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아마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리크 워크포스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1080만 명의 인구 중에서 586만 명은 비경제활동 인구고, 나머지 전부가 경제활동 인구인데, 그 중에서 인플로이드 고용된 일자리가 있는 취업자는 359만 명입니다. 비취업자, unemployed 실업자 136만 명. 또 청년 실업 35세 보다 적은. 예. 예. 그걸 청년으로 보는군요. 여기서는. 네네. 64만 2,800명이군요. 밑에 숫자가 20만 명이 지금 해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구조를 보니까 참 직군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공계하고 예. 주로 이공계하고 그다음에 의학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림에 나오는 거는 그리스의 어떤 현재 고용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은 게 리테일이라든지 어떤 유통 산업이군요. 유통 분야에 많이 서비스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65만 명, 예. 그 중에서 청년이 18만 명, 65만 명이고, 예. 농업이 50만 명. 예, 사실 농업은 거의 준공무원과 다름이 없죠. 그리스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준공무 관계인데 매뉴팩처링 나오는군요. 제조업. 오늘 우리 주제는 제조업인데, 네. 33만 6천 명. 예, 그러니까 농업 인구가 제조업보다 훨씬 많죠. 2차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 인구가 10한 4, 5% 되죠.
14%의 농업 인구가 농촌 거주 인구까지 합치면 6% 정도 되고 네. 농업 인구를 하면은 한 3% 정도 되나요? 3, 4% 될 것 같고 Public Administration이 이제 공무원입니다. 순수한 공무원. 33만 3천 명인데 이 33만 명의 사실상 공무원을 합치면 농업이라든지 뭐 여러 개 이제 흩어져 있을 텐데 예. 그게 이제 다 합치면 80만 명이라는 거거든요. 아, 네. 푸드 리테일이 다시 28만 6천 명이군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는 지금 현재 제조 역량이 거의 없는 제조 역량을 상실한 국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연 그럼 이 그리스의 비군 지금 현재 치프라스 총리도 원래는 아테네 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요? 예, 화학공학을 전공한 그 아테네 공대 출신인데 이 치프라스마저도 지금 정치에 매혹돼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조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제조업에 잘 가서 알거든요. 일 안 하고.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혹시 또 더 붙여주시면. 하여튼 또 뭐 나중에, 이게 지금 예. 이런 어떤 그 그리스의 어떤 패러독스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참 궁금한데 참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 그리스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참, 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농업 국가로 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업의 구상 이런 책이 대학가를 휩쓸었고요. 저희들이 어릴 때도 한국 농업의 구상, 뭐 민족 농업, 민족 경제론 이런 거 보면서 막 가슴이 뛰고요. 공장은 뭐 나쁜 거고 공장은 오염이나 내뱉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경제개발계획은 매번 이제 돌멩이나 던지는 것이고 이렇게 거꾸로 배웠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오춘호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리스는 그게 이제 실행이 갔던 거군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리더십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공업화를 밀고 갔던 거고, 그리스는 바로 농업 국가로 가버린 거군요. 그래서 국유화를 하고 다시 민영화를 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조업이 완전히 붕괴해버린 그런 아픈 역사가 최근에 그 통합이라든지 국가부채 이전에 또는 복지 시스템 이전에 아마도 복지 시스템도 이 빠빤드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빠빤드루의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쓴 것이 이렇게까지 긴 역사적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참 슬픈 얘기를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